안녕하세요. 해우소한의원 김준명 원장입니다. 오늘은 초등학생 때부터 10년 넘게 입냄새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환자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는 20대 여성분이고 입냄새와 입마름, 설태, 속쓰림, 신물역류, 만성피로 등의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내과와 치과에서 몇 차례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의 변화가 없었고 또 구강유산균도 꾸준히 섭취했지만 역시 증상에 호전이 없어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입냄새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특정한 원인 증상 때문에 입냄새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증상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해서 입냄새가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입마름과 설태는 입냄새를 유발하는 세균이 증식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고 또 섭취한 음식물들이 입안에 오래 남게 만들어서 구강 내에서 입냄새를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물역류, 속쓰림 등의 위장 증상은 위장에서 식도를 통해서 악취가 직접 역류하는 현상을 만들 수 있고, 만성피로 또 허약한 체질은 공복시나 또 과로 후에 체내에서 악취물질이 생성되면서 입냄새가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입냄새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구치 측정 결과를 보면 오랄크로마에서 황화수소는 506으로 정상의 약 4.5배, 메틸메르캅탄은 58로 정상의 2배, 디메틸설파이드는 17로 정상의 약 2배였고 할리미터에서는 130으로 정상 범위인 100을 넘어가고 있었고 직접 냄새를 맡아보는 관능검사에서는 4점, 심함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관능검사를 할 때 약 30cm 정도의 거리에서 대화나 입김을 확인할 때 삶은 계란 같은 구릿한 냄새, 음식물이 썩을 때 나는 냄새, 하수구 냄새 같은 악취가 느껴졌는데 먼 거리에서 냄새가 느껴지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냄새가 느껴지는 순간에는 굉장히 불쾌한 종류의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삶은 계란을 먹고 났을 때 나는 그런 구릿한 냄새는 보통 황화수소 수치가 높을 때 느껴지는데 환자의 황화수소 수치도 506으로 정상의 약 4.5배 정도였습니다. 이런 황화수소 냄새는 농도가 진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불쾌한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런 냄새도 농도가 진해지면 코를 자극하는 악취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냄새는 구강이 불결하거나 건조할 때, 또 설태가 많이 끼면서 입냄새 유발을 하는 세균들이 늘어날 때 증가를 하게 되는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환자의 혀도 많이 건조하고 설태가 넓게 끼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음식물 썩은 냄새는 위장에서 식도를 통해 역류를 하거나 혀에 음식물의 잔재가 오랜 시간 남아있을 때 발생하게 되는데 환자의 신물 역류, 속쓰림 증상과 연관된 냄새로 보입니다. 또 하수구 같은 악취는 위장에서 역류를 할 때도 있지만 체력이 약한 사람들이 공복이 길어지거나 피로거나 할 때 발생하기도 하는 냄새인데 이 환자의 체력이 굉장히 약하고 만성적인 피로가 있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환자분의 치료는 체력을 높이면서 치매 분비를 늘리는 치료, 즉 입기 생진하는 치료와 또 위장 기능을 강화시키고 기운을 높여주는 치료, 건비 입기가 목표였습니다. 기운을 높여주는 사구자탕에 석곡, 맹문동, 비파엽 등의 침분비를 개선하는 약재들과 또 역류 증상에 사용하는 이진탕이라는 처방, 또 위장의 염증을 치료해주는 황련 치작, 소화를 돕는 지실, 신곡 등의 약재를 가미해서 치료를 해드린 케이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